여러분은 익숙한 안정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놀라운 기회를 놓친 적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익숙하고 안전한 그곳은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종종 성장이 멈추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왜 개인적, 직업적 성장에 있어 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수적인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 바로 여러분의 한계를 확장할 수 있는 5가지 실용적인 팁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가장 최근에 도전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그로부터 무엇을 배운 적이 있나요? 안전지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안전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자리 잡은 곳이며 미지의 불편함을 피할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이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학습, 성장, 변혁은 바로 이 안전지대 바깥에서 일어납니다.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고 장애물을 마주할 때 비로소 자신에게 숨어있는 능력과 자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 윈프리는 어려웠던 어린 시절과 개인적인 도전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또는 마이클 조던처럼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탈락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원동력 삼아 역대 최고의 농구 선수로 거듭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큰 불편함을 감수했으며 그로 인해 자신 안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정기적으로 도전할 때 역경에 대처할 수 있는 일종의 감정적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미지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학습의 기회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안전지대 밖으로 내딛는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커지고 더 큰 도전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직업적인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책임을 맡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합니다. 하지만 계산된 위험을 감수할 때 우리는 돋보일 수 있고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며 경력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면 목표를 이루고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제 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알았다면 다음 주제에서는 미지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5가지 실용적인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아주 작은 걸음도 중요합니다. 결국 성장은 편안함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니까요. 이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성장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5가지 실용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작은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이 극단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을 바꾸거나 완전히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해보거나 이전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활동에 도전하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감을 쌓아주며 더 큰 도전을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팁은 학습 마인드를 가지는 것입니다. 각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여길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질문 대신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불편한 경험을 자기 발견과 자기 개발의 순간으로 바꿔줍니다. 세 번째 팁은 일상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안전지대는 종종 우리의 일상적인 루틴 속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탈피하려면 작은 변화를 도입해 보세요.
예를 들어 출퇴근길을 바꿔보거나 새로운 주제의 책을 읽거나 전에 만들어보지 않았던 요리를 시도해보세요. 이런 단순한 변화는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하고 삶의 다른 측면에서도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네 번째 팁은 불편함을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의상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일시적이며 대부분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덜 무섭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점진적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에 더 자주 노출될수록 불편함은 점점 덜 불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팁은 지원과 영감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응원해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세요. 또한 비슷한 도전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은 여러분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누군가의 지지나 긍정적인 예시가 있으면 이 과정이 한결 가볍고 보람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전략은 단순하지만 여러분의 개인적, 직업적 성장에 놀라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다음 주제에서는 안전지대가 우리를 어떻게 제한하는지, 그리고 이 제한을 인식하는 것이 이를 극복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팁들 중 어떤 것이 가장 흥미로워 보이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확장하려는지 궁금합니다.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능력이나 세계관을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상황도 회피하게 되는 거짓된 통제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불편함에 대한 저항은 종종 우리를 가치 있는 기회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런 기회는 종종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분명한 한 가지는 학습에서 나타납니다. 안전지대 안에서는 같은 패턴을 반복하기 마련이며,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에 대한 노출을 줄입니다. 이런 자극이 없으면 우리의 능력은 정체되고 개인적, 직업적 성장은 둔화됩니다. 예를 들어 대중 앞에서 말하기를 두려워해서 이를 피하는 사람을 상상해보세요. 이 사람이 이 안전한 공간에 머물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는 직업적인 문을 열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또한 안전지대는 우리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익숙한 곳에 머무르면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거의 탐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 무력감은 우리가 실제로 가능한 것보다 더 낮은 가능성을 가진다고 믿게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제한된 버전에 갇혀 지내며 그 너머의 위대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외에도 성취감 부족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진전이나 성취감은 드물게 제공합니다. 진정한 만족감은 종종 도전을 극복하고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를 달성할 때 찾아옵니다. 안전지대에 머무르면 예측 가능한 삶을 살게 되지만 성장과 변화를 동반하는 흥분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한을 인식하는 것은 이를 극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익숙한 것에 집착하는 방식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여지를 얻습니다. 이 공간에서 벗어날 때 느껴지는 초기의 불편함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 보상받습니다. 다음 주제에서는 편안함과 도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탐구하며 더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결은 안정과 도전의 순간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장과 행복이 공존하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편안함과 불편함은 우리의 행복과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지대는 안정과 회복을 제공합니다.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한 후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변화를 겪으며 격렬한 한 주를 보낸 후에는
자신에게 평온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건강합니다. 이러한 휴식의 순간들은 퇴보의 신호가 아니라 자기 돌봄이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돕습니다. 반면, 도전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혁신하며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합니다. 균형을 찾는 것은 두 가지 상태를 번갈아가며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하고 싶은 영역에서 스스로를 도전하게 하되, 휴식을 통해 배운 것을 반영하고 통합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이 주기는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진보의 기반이 됩니다. 이를 실천하는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는 도전을 점진적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극도로 불편한 상황에 갑자기 뛰어드는 대신 작고 실현 가능한 변화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일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탐험하는 등 특정 영역에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보세요. 그런 다음 다시 편안함 속으로 돌아와 이 경험이 자신감과 동기부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해 보세요. 또한 자신의 직감을 듣고 한계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편함이 과도하거나 지치는 것을 느낀다면 잠시 멈추는 것을 허용하세요. 성장은 경주가 아닙니다. 이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안정과 도전 사이에서 이러한 리듬을 찾으면 행복과 진전이 함께하는 여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에서는 안전지대 안에서 작은 변화를 통해 어떻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 모든 성장이 거대한 도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발걸음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삶에서 안정감과 도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안전지대에서 작은 조정이나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점진적인 변화는 두려움을 덜 느끼게 하고 더 지속 가능하며 축적될 때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간단하게 시작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일상 활동에 작은 변화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같은 경로로 출퇴근한다면 다른 길을 선택해보세요. 또는 항상 같은 종류의 영화나 책을 즐긴다면 새로운 주제에 도전해보세요. 이러한 변화는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새로운 것과 미지의 영역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됩니다. 또 다른 예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꼭 복잡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해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처럼 실용적이거나 창의적인 무언가를 시도해보세요. 새로운 것을 시도함으로써 여러분은 단지 기술을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큰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자신감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제된 불편함에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감정적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도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상황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다면 소규모 모임에 참여하거나 작은 그룹과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익숙해지다 보면 두려움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자신감을 축적하고 성장이 극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차츰차츰 여러분의 진정한 잠재력을 반영하는 삶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이는 안전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탐구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이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지, 균형을 찾는 방법, 그리고 작은 변화들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계속 배워보세요. 떠나기 전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해 자신의 한계를 확장할 예정인가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새로운 것을 마주할 때 느껴지는 불편함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안전지대 밖으로 내딛는 모든 작은 걸음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